은정쌤이야. 오늘은 수능 수학 때 현역 5등급이었었거든? 그리고 반수를 했을 때 수학 1등급이 나왔어. 그 공부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혹시 이 공부 방법이 너무나 간절하다, 이걸 좀 배우고 싶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어. 근데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내가 이 공부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너네들이 성적이 오를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어. 왜냐면 내가 이 공부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니네가 따라하지 않거나 또는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겠지? 첫 번째로 준비를 한 내용은 메타인지야.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나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사람마다 MBTI가 16가지가 있지. 그만큼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달라. 내가 학원이 잘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부방이나 과외가 어울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인터넷 강의, 독학이 어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본인의 성향에 맞게 나 스스로를 인지를 해서 선택을 하자. 이거야. 그래서 수능 수학의 전략, 일단 1단계부터 다시 점검을 해보자. 우리가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너가 수1에서 수열에 대한 공부를 해. 그걸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책을 보지 않고 설명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개념을 공부를 할 때는 누군가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도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제 수원이나 수투나 미적기하 이런 식으로 다 있잖아. 각 파트마다 조금 미세하게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개념을 설명하는 공부 루틴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지금 제가 여기다가 카톡 아이디 적어놨거든요. 언제든지 물어봐도 됩니다. 두 번째 단계, 기본 문제를 푸는 그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능 수학이 총 몇 문제가 있어? 총 30문제가 있지. 30문제 중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개념이 많이 중첩이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킬러나 준킬러라고 부르는 한 많이 쳐봤자 8문제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 우리가 지금 그 8문제가 어찌 보면 대학을 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겠지. 그러니까 나머지 그럼 22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뭐 2점짜리 문제도 있을 거고 3점짜리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뭐도 있어? 쉬운 4점짜리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문제들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일단은 개념 공부를 한 다음에 그 개념들을 단일로 적용하는 걸 좀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3등급 이하일 때는 아직 그 개념이 3개, 4개 중첩돼 있는 거를 공부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단계에서 뭐를 해야 되냐? 개념이 1개 또는 2개 정도 섞여 있는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연습을 해봐야 돼요. 처음 보는 문제를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예를 들어 도형 문제가 있어. 원이 나왔어. 원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아이디어들을 먼저 떠올려가지고 시도를 해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그 해결했던 그때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결국 수능을 보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뭐 센이나 마플 시너지 같은 거 그냥 전형적인 유형서적? 걔네들 공부부터 똑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센을 한 문제를 풀어도 고민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 3단계를 볼게요. 저는 이 1단계랑 2단계, 그러니까 기본 문제, 개념 1개나 2개 정도 중첩돼 있는 것까지 공부가 제대로 됐다면 못해도 3등급은 나와야 된다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1에서 2등급, 2등급 또는 진짜 1까지 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된다? 기출을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된다. 기출 분석 너무 뻔한 얘기 아닌가요? 네, 뻔해요. 엄청나게 뻔한 이야기긴 하지만 공부를 할 때 결국 우리 시험 문제 누가 내요? 평가원이 내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제가 문제집을 예시로 한 3개 정도 적어 놓긴 했는데요. 혹시 좀 컴팩트하게 빠르게 기출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1단계로 짱중유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내가 기본적인 어떤 기출 분석이 조금은 된 것 같아. 약간 감이 잡힐 듯 말 듯해.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어삼시사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수능 문제 허리대라고 불리는 어려운 3점, 쉬운 4점이 좀 끝났다면 자이스토리에 1등급 잡는 문제랑요. 그 사관학교 문제가 있거든요. 걔네들까지 이제 보면 거의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수능 수학 되게 뻔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뭐다? 너네들 생각해봐. 첫 번째 내가 얘기한 거 뭐야? 개념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야? 문제를 풀 때 제대로 된 분석을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추론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추론할 능력을 키워주려면 어떻게? 강사가 이걸 끌어줘야 돼. 너네가 문제를 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줘야 되고, 고민하고 쌤 힌트 조금만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힌트 조금씩 던져주는 게 저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너네가 추론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내가 혼자서 이 추론 능력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내가 했던 방법을 얘기를 해줄게. 나는 어떻게 했냐면 문제의 오프닝이라고 불러요. 오프닝부터 제일 먼저 생각을 했었어. 문제를 처음 보고 쉽게 말해서 첫인상이 어떤지 파악을 했었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첫인상이 이렇네? 이 느낌이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오프닝을 하면서 문제 이제 풀이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 진행이 될 때 하나하나 논리적인 이유를 네가 찾아내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든 그 개념들을 연결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 없이 흔히 직관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맞는 직관이면 괜찮은데 너네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잖아요. 옆에서 찝어줘야 알잖아. 그래서 이게 야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그거를 예방을 해보자는 거지. 어떻게? 하나하나 그 단계별로 논리적인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문제의 구조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요 정도? 이 두 가지만 해도 추론 능력이 정말 많이 향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를 풀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딱 하나, 문제를 기억에 의존하지 말자 이거예요.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 거는 수학을 해결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탐구 과목처럼 암기를 가지고 푼다는 거거든? 그러면 너네 내가 아까 쌩 얘기했었지. 근데 그걸 기억에 의존하면 너네들 그 1000문제, 2000문제가량 되는 문제들을 싹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외우기 싫죠? 우리 암기하기 싫어하잖아. 그래서 암기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고 겪어가면서 그 데이터를 스스로에게 쌓아가자는 거예요. 그럼 쌤, 답지 어떻게 봐요? 해설을 처음에 보는 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 지금 내가 케이스를 3가지로 표현을 해놨거든. 첫 번째는요. 문제를 아예 스타트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답지를 딱 열어가지고 첫 줄만 보세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봐. 첫 줄 읽고 알 듯 말 듯? 근데 거기서 생각을 또 더 해봤는데 도저히 모르겠으면 두 번째 줄까지 읽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너가 처음에 시작을 못했던 거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즉 아까 얘기했던 추론에서의 오프닝 영역이 부족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전체를 다 보지 말란 뜻이에요. 두 번째를 이제 볼게. 문제의 중간까지 풀었는데 막히는 경우 있죠. 이때 또 어떻게 한다? 1번이랑 똑같아요. 아까는 시작을 못 해가지고 첫 줄을 봤었지. 그러면 문제를 중간까지 풀었는데 막혔잖아. 그 해당되는 중반부의 답지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막혔을 때 이유가 되게 많을 거거든? 내가 생각한 방법이 그 뒤에 진행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못했을 수도 있고 또는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았을 수도 있어. 걔네들 답지, 중반부 답지 풀이를 한번 보고 내가 생각한 것과 그 해당되는 답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거는 정말 많죠. 누구에게나 있는 실수입니다. 계산 실수인데 혹시 내가 계산 풀이 방법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막 일일이 전개를 다 하고 인수분해 절대 안 해. 막 루트 봤는데 일단은 뭐 나는 유리화부터 무지성으로 진행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힘들게 갔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더 효율적인 계산 방법이 있는지도 계산 실수도 답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애들을 가르치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번에는 내가 이제 수학 공부 방법 이외에도 간단한 수학 개념들을 올려볼 거예요. 혹시 간략하게 한 5분이나 10분짜리 영상을 보고 싶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가지고 한번 더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